21년 1회 기출문제 심리학 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배열할 때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열은 1번 후진 배열, 2번 흔적 배열, 3번 지연 배열, 4번 동시적 배열. 정답은 3번의 지연 배열입니다. 지연 배열은 조건 자극이 먼저 제시되지만 조건 자극이 사라지기 전에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는 것으로 지연 배열은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조건 형성의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연결시킨 것은 1번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응용, 행동 수정, 2번 속어에 대한 저항, 부분 강화 효과, 3번 강화보다 처벌 강조, 행동 조성. 행동 조성은 학습하기를 원하는 행동이나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 강화함으로써 학습하기 원하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연결입니다. 4번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 3번 문제입니다. 성격의 5요인 이론 중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사람들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덜 갖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1번 개방성, 2번 외향성, 3번 우호성, 4번 성실성. 정답은 3번 우호성입니다. 우호성은 친화성으로도 불리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우호적, 수용적, 협동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방어 기제 중 우리가 가진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들을 과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1번 부인, 2번 투사, 3번 전이, 4번 주지와. 정답은 2번의 투사입니다. 투사는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동들의 자기 개념이 왜 우선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에 근거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에게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는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1번 사회학습이론, 2번 인지발달이론, 3번 성도식이론, 4번 정신분석학이론. 정답은 3번 성도식이론입니다. 성도식이론은 인지적 범주로서의 성차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문화가 규정하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성도식이라는 일련의 인지 과정을 통해 조정하면서 자신의 성을 전형화한다고 보았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오차 유형 중 측정 결과에 변화를 주는 것은 1번 해석적 오차, 2번 항상적 오차, 3번 외인적 오차, 4번 검사자 오차. 정답은 3번 외인적 오차입니다. 외인적 오차는 검사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측정 결과에 변화를 주는 오차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아는 현실 원리를 따르며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2번 자아는 1차적 사고 과정을 따른다. 3번 자아는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 초자아는 성적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쾌락의 원리를 따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자아는 현실 원리를 따르며 원초아는 쾌락의 원리,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를 따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검사에 포함된 각 질문 또는 문항들이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1번 내적 일치도, 2번 경험 타당도, 3번 구성 타당도, 4번 준거 타당도. 정답은 1번 내적 일치도입니다. 내적 일치도는 검사에 포함된 문항 하나하나를 모두 독립된 한 개의 검사로 생각하여 그들 간의 합치도,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하는 신뢰도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중 개인의 성격은 타인으로부터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1번 유도적 상호작용, 2번 반응적 상호작용, 3번 주도적 상호작용, 4번 조건적 상호작용. 정답은 1번의 유도적 상호작용입니다. 유도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 즉 기질적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서로 다른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2번의 반응적 상호작용은 동일한 환경을 접하더라도 개인은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경험하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3번의 주도적 상호작용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고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켈리의 개인적 구성 개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격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사회적 세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차원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2번 개개인을 직관적으로 과학자로 보아야 한다. 3번 특질 검사는 개인의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4번 구성 개념의 대조상은 논리적으로 반대일 필요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특질 검사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인의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성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특질 검사로는 이러한 측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성격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성격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 포함된다. 2번 개인의 독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함없이 일관성을 지닌다. 3번 성격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행동 양식을 통해 드러난다. 4번 성격은 타고난 것으로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은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단기 기억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정보의 용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2번 작업 기억이라 불린다. 3번 현재 의식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4번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할 수 있다. 단기 기억은 정보의 용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현재 의식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현저한 상황적 원인들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적인 원인들은 미흡하게 강조하는 것은 1번 사회 억제 효과, 2번 과잉 정당화 효과, 3번 인지 부조화 효과, 4번 책임감 분산 효과. 정답은 2번의 과잉 정당화 효과입니다. 과잉 정당화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황적 원인들을 과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연구 방법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한 변인의 여러 값들의 숫자를 할당하는 체계. 2번 실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설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 3번 실험 집단, 가설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는 집단. 실험 집단의 피험자는 처치, 즉 가설의 원인을 제공받고 통제 집단의 피험자는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독립변인, 실험자에 의해 정밀하게 통제되는 가설의 원인으로서 참가자의 과제와 무관한 변인. 15번 문제입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의 세 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관심, 2번 친밀감, 3번 열정, 4번 투신. 정답은 1번 관심입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개발한 이론으로 사랑을 친밀감, 열정, 투신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자신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수행이 향상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1번 동조효과, 2번 방관자 효과, 3번 사회촉진, 4번 사회태만. 정답은 3번의 사회촉진입니다. 사회촉진은 다른 사람이 존재할 때 개인의 성과가 향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개인은 압박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척도상의 대표적 수치를 의미하며 평균, 중앙치, 최빈치가 그 예이다. 1번 빈도분포값, 2번 추리통계값, 3번 집중경향값, 4번 변산측정값. 정답은 3번의 집중경향값입니다. 집중경향값은 하나의 점수 분포에서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가
집중 경향치로 사용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환경의 물리적 정보의 속성을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1번 주의 과정, 2번 각성 과정, 3번 부호화 과정, 4번 인출 과정. 정답은 3번의 부호화 과정입니다. 기억은 주의 과정, 부호화 과정, 저장 과정, 인출 과정의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호화 과정은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속성으로 정보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통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개의 모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기 분석을 이용한다. 두 개의 모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 방법은 T검증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평균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사용한다. 3번 빈도 차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한다. 4번 피어슨 상관계수 R은 근본적으로 관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어떠한 인과적 요인을 밝혀주지는 않는다. 20번 문제입니다. 속어가 영구적인 망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번 변별, 2번 조형, 3번 자극 일반화, 4번 자발적 회복. 정답은 4번 자발적 회복입니다. 속어는 조건 형성된 반응이 강화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 반응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속어가 영구적인 망각이 아니라는 증거는 속어된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타나는 자발적 회복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